안녕하십니까. 제이스에듀의 영어과 강사 권영승입니다. 제이스에듀 국어과 강사 노승혜입니다. 수학 담당하는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와우 시험이 끝났습니다. 좀 주무셨나요? 그쵸, 이제 시험이 끝난 지, 근데 국어는 좀 끝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아이들 이제 다음 시험에 또 어떻게 준비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처음에 우리 난이도가 어땠는지 제가 이런 거 같이 얘기해볼까요? 영어도 좀 이제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어는 일단 중간과 조금 비슷했는데 중간 시험이랑 좀 비슷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체감 난이도가 다를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기존에 1등급이었던 친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영어를 암기 위주였던 친구들은 약간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극상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변형이 너무 많았어. 변형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또 이제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당황하면 끝 약간 이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어는 좀 어땠을까요? 국어도 비슷했는데, 국어는 사실 좀 중간고사 때도 좀 느꼈는데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점점 국어가 약간 쉬워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공부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져서 점수 컷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이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그 1학년 그 선생님 자체가 EBS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 개념, 그다음에 기본기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셔서 막 변형, 너무 괴랄한 문제를 막 내시기보다는 이거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 위주로 이제 문제 출제를 주로 내시는 것 같고요. 또 문학은 사실상 분별이 거의 되지 않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식의 난이도였고 이제 문법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문법 선생님이 워낙 이제 열심히 이제 열정 있게 가르쳐 주시기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내시기로도 유명한데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창의적으로 내시는 게 뭐 문학 작품하고 엮어서 문법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 지문하고 엮어서 뭐 이렇게 문법 문제를 내시는 게 특징이신데 이번에 둘 다 내셨고 네, 그래서 애들이 아마 뭐 이렇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순간 약간 좀 당황했을 수 있다. 이거를 이게 뭐지? 막 일단 이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문법을 뭐 어떻게 찾아내라고 좀 당황했을 수 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네. 문학에서 문법을 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높임법이 문법의 시험 범위였는데 염상섭의 3대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랑 손자가 대화하는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 높임법이 주체 높임이 있냐 객체 높임이 있냐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뭐 문제집에서 막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지문으로 거기서 새롭게 그걸 찾아내는 거니까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죠. 수학은 또 어땠을까요? 중간 때 저희 영상을 안 찍어서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라면 중간하고 스타일 거의 비슷하고요. 요 1학년 선생님들이 조금 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2, 3학년하고 경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더 기출문제 같은 경우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 끝나고 아이들이 다 멘붕이 빠진 상황이었고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바뀔 거다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갈 거고 이 스타일일 거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는 게 관건인데 이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특이한 거는 이제 2학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문제수를 좀 줄였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왜 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는 큰 뜻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깊게 생각을 해야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문제수가 줄어들 때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거고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다음 뭐 지문이 엄청 길어요. 객관식이 12개밖에 없고 서술형이 5문제인데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압도하는 느낌이 조금 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압도하는 느낌을 어떻게 적응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 가는지 이번에도 난이도로 보면 역시 그 문제 대신 이제 중간고사보다 1차 평가보다는 조금 익숙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들이 나오는 얘기는 1차 때보다는 쉽다. 근데 결과는 얘기가 없어요. 결과는 1차 때보다는 쉬운 건 맞는데 아직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기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적응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적응이 좀 빨리 된 친구들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적응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아직도 뭐 어떻게 물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또 중간고사 때처럼 그 넷플릭스 문제 이건 또 나오나요? 그죠? 무슨 말씀이신가 하실 텐데 이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좀 친근감을 위해서 1학년 기훈이 형하고 상훈이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변의 상황들을 갖고 수학 문제를 좀 제작을 하세요. 창조를 하세요. 선생님 표현대로 창조를 좀 하셔서 이게 시중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거의 한 몇십 개 학교를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도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내지 않고 정말 그냥 이 선생님을 연구해서 그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고사 때 처음 본 친구들은 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 아직도 조금 적응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도 이번에 2번 정도 이제 보고 나면 이 유형에 대한 분석들은 아이들도 좀 할 거라 추후에 이제 연습을 좀 더 하면 이제는 뭐 조금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12문제 객관식은 풀지가 않았을 때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 수학 아시겠지만 풀었는데 선지에 답이 없을 때 충격이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뭘 풀어야 되느냐 도대체. 그나마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뭐 선생님 얘기해 준 대로 이걸 좀 먼저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다거나 라는 어떤 이제 멘트들은 있어서 적응을 해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난이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빨리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저 오늘도 중3 친구라고 수업을 하긴 했는데 과연 1학년 선생님들이 내년에 어느 학년으로 가실 것인가 같이 2학년으로 올라가실 것인가 아니면 대학교에 머무실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이제 다음에 또 저희 학원에서 또 이제 적중 분석 이라고 하잖아요. 적중 분석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매일 할 때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 적중 분석 영어가 변형이 너무 많아서 뭐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50%만 적중해도 솔직히 대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왔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하게 했는데 약간 한 18문제를 직접 간접으로 적중하긴 했는데 아이들도 아마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나왔다고 한 것 같다라고 체감했을 것 같고 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이걸 내가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변형 좀 많기도 했거든요. 첫 문장만 똑같고 문장이 다 다르게. 근데 내용이 다른가 하면 내용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해도 안 된다는 약간 이런 느낌도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중을 많이 했고 그런 거는 이제 자료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제 자료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어떻게 적중을 하나요? 국어는 사실 적중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와국어 자체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을 커리큘럼으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되게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갑자기 중학교 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고3 국어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완전 다른 세상에 오는 약간 그런 이제 좀 당혹스러움을 이제 애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를 이제 수특으로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많지만 이제 거기에서 연계된 거의 모든 작품을 다 가져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어떤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그 시대에 그 문학 작품이 있었던 그 시대 1930년대면 30년대 중요한 작품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제가 만약에 뭐 죽음을 다룬 시다 그러면 이제 죽음과 관련된 뭐 현대시, 고전시, 뭐 중요한 현대 소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당연히 나누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뭐 서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그 문학 개념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다 아는데도 약간 틀리는. 그리고 이제 해도 아니 맨날 물어볼 때마다 이게 서리법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이제 문학 개념어를 똑바로 이제 암기하고 숙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이게 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에서 근데 이게 뭐 보기에 나올 수도 있고 선지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차피 그럼 이거를 안 해도 너희가 만약에 다 적용 이렇게 변형된 걸 다 풀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런데 그게 자유자재로 적용이 돼서 풀 수 있을 때까지는 아주 광범위한 문학 작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뭐 시중에 나오 있는 모든 교재 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 풀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와포고 국어는 이제 잘만 그 학교 커리큘럼만 잘만 따라가도 정말 그냥 수능 점수는 좀 어느 정도는 보장받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신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에라이 이러면서 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학교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 커리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그 문제와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 교양과 상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국어는 뭐 교양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수학은 어떻게 제가 좀 봤는데 엄청 많이 나왔던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중간고사 끝나고는 아이들 일성이 부교재를 도대체 어디서 낸 거냐, 인계성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뭐 공부를 들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쉽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그거 같아요. 부교재에서 봤던 것들, 다뤘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분의 수학생이 계셔서 네. 이 두 분이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뭐 학교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 출제하시는데 역할 분담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깊이감 있는 융합형 문제를 주로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분은 그 시험 출제 기간에만 문제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문제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융합형이니까 되게 생각이 많이 필요하죠. 아까 그 기훈이 형 같은. 네, 기훈이 좀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좀 선별하셔서 아이들한테 맞는 게 어떤지. 그리고 사실 요 기훈이 형이 이제 1학년 수학을 지금 거의 새롭게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는 일단 특별하게 아이들 뽑아서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이 진행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원래 뭐 자사고치고를 받는 와보고지만 이번 1학년은 뭐 결과만 좋으면 어느 학교 못지않은 퀄리티의 수행평가나 뭐 생기부 같은 것까지 다 총괄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그런 판을 짜시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리겠죠. 문제도 그렇고 반대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이트한 부분들을 감당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교재를 많이 반영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 근데 그것도 똑같이 내시는 경우는 보였고요. 유사한 게 이번에 좀 보였다는 점이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보통 보니까 숫자나 형태를 약간씩 바꾸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었던 거를 중반부 이후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답 같은 거를 해줬을 때도 앞에 분을 제가 싹 해주면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풀어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서 시험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 이끌어내면 그 다음에 풀 수 있었을 텐데 시작에서 이게 형태가 좀 바뀌니까 다른 데가 있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진짜 한마디만 이렇게 딱 전달해주면 잘 풀 수 있나 이게 적중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학생들 입장이었는데 우리 강사 입장에서 이게 적중했어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은 조금 발성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게 그래서 더 좀 와보고 수학이 매력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손을 뻗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딱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옆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이러면 저거 분명히 자기도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토로를 하죠. 이런 게 아주 조금 극대화되는 시험인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뭐 청원을 좀 하면 지문이 길어지면서 이 국어적인 문해력. 문해력, 그다음에 뭐 상황이 다른데 같은 상황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강조된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압박의 시간 속에서 이걸 해결한다고 봤을 때는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가르치는 아이도 국어 굉장히 잘하고 수행평가할 때 글 쓰는 부분이 엄청나고 근데 뭐 수학으로 되어 있는 글은 다르대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하는 부분이 멘탈적인 것도 있겠지만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그 수행평가 질문 수행평가 근데 이게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수행평가 종이를 보여줬는데 지문이 거의 A4 한 종이 앞에가 전부 다 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창조라고 하시는 그렇고 그 판을 짜신 분이 이제 수학 시험 냈으니 그리고 이제 말씀은 우리 수업 안에서 해결한 걸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 생각하는 분들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차이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도 들면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때는 이게 뭐냐고 생각 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파트로 넘어볼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의 취약점이 뭐가 있었는가 약간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영어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딱 암기하고 딱 봤을 때 다른 지문이 나오면 당황해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사고가. 그래서 이제 영어는 특히나 암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아마 어법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이거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할 거고 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고통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중학교 다니신다 그렇잖아요. 다 암기하고 영어는 모르지만 시험은 잘 맞고 마치 챗GPT에 돌려서 결과는 도출했지만 과정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 그런 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는가라는 수준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그러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암기에 치중했다가는 완전 피봤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학원에서 그렇게 지향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암기를 하거나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뒀겠지만 일단 저희 학원은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암기라기보단 예상을 하고 변형을 예측을 하고 그런 걸 해나가는 게 국어의 올바른 학습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국어는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학습의 방향성은 이제 엄청나게 광범위한 학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사실 와보고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하는데 이제 뭔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이게 모든 게 다 깔때기처럼 그걸로 이제 변명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 그럼 잘 됐다. 어릴 때 책을 못 읽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현대소설하고 현대시를 많이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예전에 했어야 될 거를 안 했으니 동화책을 안 읽었으니 이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시켜서 이제 계속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주의를 계속 시키고 있고 특히 와보고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그 그러니까 국어는 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어는 감이에요. 근데 이제 감을 길러야죠. 국어는 감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학습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어는 절대 암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국어는 이제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습은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여기에서 주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방법대로 생각해라. 비판적 사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마라. 너의 사고를 최대한 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 참고서에서 정해준 주제를 외우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 이제 너를 비워라. 너를 깨끗이 비우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문학 개념들 그러니까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문학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어가 암기 과목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 게 고등 국어의 약간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패러다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국어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하다가는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어디 보면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냥 뭐 가게 되는 나를 거죠. 버리고 지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안 돼요.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답이 아니다. 네, 되게 약간 하다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들죠.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외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취약점. 수학은 영어랑 반대입니다. 외워라. 역시 암기가. 수학이 암기가 뭐죠? 그다음에 결국에 이게 이제 2학기 어떻게 올릴 것이냐 팁하고 연결을 좀 한다면 2학기는 수학이 원래 작년까지는 1학기 기말 이번에 봤어야 되는 도형입니다. 그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로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의 가장 관건은 도형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좀 들어가요. 함수 일반.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과 아주 뭐 시각화의 끝판왕의 도형이 섞여 들어가는 시기인데 보통 제가 지금 보면 이 와부고 체제는 시험 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체제 같아요. 한참 시험 공부를 이제 애들이 마음 먹을 때 수행평가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시간에 가지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려니 이제 2번 정도 이걸 한번 해봤으면 충분하다. 제 생각에 이제 좀 바꿀 때가 됐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미리 해놓고 수학은 시험 대비 때 조금 다른 거에 양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관리만 좀 해주고. 근데 이제 보통은 마음을 시험 때 막 달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이번 기말하고 마찬가지고 2학기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그 기간에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좌절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들 좌절해왔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번엔 도형은 미리 내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신을 미리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오히려 내신 기간에 딴 과목에 양보를 하는 게 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험 대비 때 도형 파트들은 그렇게 내신 대비를 많이 개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적어요.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적고 대신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학기처럼 내신 대비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저는 좀 생각을 바꾸기를 권하고 도형은 좀 다르다. 도형에 대한 거부감들이나 부담감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도형은 좀 준비하는 게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대가 훨씬 좀 수월할 것이고 그 스타일의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수학 과목의 특성상 3번 정도 결과가 안 나오면 조금 내려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부고에게는 그 맞는 결세가 있잖아요. 내려놨다고 말하지 않고 정시 준비를 한다. 아시겠지만 1학년 수학이 안 되는데 정시 준비가 안 될 것이고 이번에도 얘기 나온 게 저희가 이제 1학년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시험 보는 경우에서 순열 조합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률 통계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 조금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이 단원과 연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 2학기 내신은 변화를 좀 한번 줘본다면 임박해서 원래 내가 준비하던 기간에 준비할 게 아니라 특히 도형 파트 정도는 미리 내 거를 좀 만들고 가면 훨씬 다른 세상을 좀 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당연히 방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방학도 짧아요. 아시잖아요. 2주하고 이틀 말도 안 되는 방학 기간인데 이때를 정말 열심히 조금 잘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당부를 드리고 시험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시험 대비 어떻게 할지 내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계속 적중하셨지만 다음엔 어떻게 더 적중하실 생각이신가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수업을 하고 저희 학원만의 또 그 멘트가 있는데 그 렉처 노트라고 있습니다.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이제 다른 애들을 통해 들었지만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도 이 노트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 애들 자료를 가져간다고 해요. 가방을 뒤졌대요 실제로. 그 걸리면 근데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거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리면 안 되고 하여튼 제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그 렉처 노트에서 이제 수업을 한 것도 다 들어있지만 그걸 보면 혼자서도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그 렉처 노트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리뷰를 봐서 그 다음에 기본 변형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스스로 자작을 만든 파이널 시험이 있습니다. 그 파이널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보고 실제 파이널 점수랑 와보고 내신 점수가 좀 비슷하거든요. 난이도가 비슷한 건 잘 모르겠는데 매년 그렇길래 그 파이널까지 꼭 잘 따라오면 그래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나.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찍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파이널 1 보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 파이널인데 이름이 하여튼 영어인 것 같고 국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어는 이제 2학기 범위가 이제 문학은 거의 비슷하게 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학기 때 현대를 하고 2학기 때 고전을 하고 이런 식이셨다면 지금 그냥 다 섞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 섞어서 이제 뭐 현대 고전 뭐 소설 할 거 없이 그냥 다 한꺼번에 섞어서 1학기를 하셨기 때문에 2학기도 이제 그렇게 나가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법 범위가 중세국어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이 이제 이제 2학기 범위인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중세국어는 할만합니다. 그냥 암기해요. 저는 그냥 사회 과목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사진을 찍듯이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또 이제 와국어 문법 선생님은 또 이렇게 단순히 내시지 않으시죠. 다른 거는 그냥 통째로 통암기를 해서 그냥 보면 되는데 중세국어의 개념 자체도 똑바로 알고 응용 문제를 풀라고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일단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이 시험 범위인데 맞춤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춤법은 약간 규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규칙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맘대로 뭐 이거는 왜 틀렸죠? 그건 예외야. 이거라면서요. 그건 예외야. 뭐 이렇게 다 빠지니까 이제 약간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규칙이 없고 그거 다 외워야 되는 예외는 다 외워야 되고 왜 예외인지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좀 맞춤법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되게 까다로워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걸 제공해 주시면.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국어 공부 방식은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문법과 문학을 공부해서 이 시대의 교양인으로 만들었어요. 교양인. 국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과 교양이 풍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공부예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자기 국어가 거기까지인 거죠. 다 못 읽어요. 자기 문해력이 거기까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제가 공부 안 하고 시험 봤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의 국어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국어 성적이 와국어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것은 좀 별개예요. 모의고사를 못 봐도 이렇게 좀 내신 시험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와국어는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좀 내신도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해력을 기르고 빠르게 이제 읽는 속도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공부를 꼭 추천합니다. 수학 내신 프로세스를 제가 몰라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학원이 열심히 합니다. 많이 풀리고 근데 지금 봐서는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 세밀하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키워드를 좀 보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강사가 아이들 점검하는 것도 점검이지만 본인이 자기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넘어가서 그냥 더 반복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점검하고 정말 제대로 알 때까지 가야 숫자 변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야 돼요. 네, 반복해야 됩니다. 그 성적이 좀 좋아지는 친구들은 같은 교재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저희 부교재가 이제 일품이었고 2학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일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도 또 반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 바꿔서 저희가 모의고사 보면 반복을 얼마나 했는지 티가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자신감 같습니다. 워낙에 특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학생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메탈 케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뭐 약간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도 너는 잘하잖아, 난 못해. 약간 이런 것까지 갔어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자신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부딪혀 보면 깨질 텐데 이게 자기가 깨질까봐 부딪히는 게 좀 커요. 저는 부딪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아이들 진로나 이런 거 제가 관심이 많아서 다 물어보면 지금 꿈들이 야심만합니다. 수학이 필요해요. 네, 진행하는데 수학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2학기는 자신감을 아주 갈고 시험도 보고 시험 끝나고 자신감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서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요 세 가지만 딱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강 얘기만 살짝 해볼까요? 후보 2주 이틀의 방학입니다. 듣기로는 기숙사 친구들은 기숙사에 못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다시 또 수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안심을 했는데 너무 짧고 이 짧은데 수학은 해야겠고 그래서 특강을 좀 만들었고요. 네, 자세한 것도 이제 안내문 드리고 할 텐데 예습차게 만들었습니다. 또 요새 피운 대로 모듈형 모듈을 짤 수 있게끔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 모듈을 얹어주면 되고 기본적인 거 위에 모듈을 얹었으니까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얘기한 적이 없긴 한데 그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굳이 특강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결국에 이제 내용을 다 알고 변형을 아무리 이제 해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기에서 출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시험의 기술이라고 하죠. 고1은 오답 제거 훈련을 이제 시킬까 하는데 모든 보기가 오답입니다. 그 오답의 근거를 쓰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할 수가 없지만 단어도 딱 몇 단어 정해서 완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